자, 그랬는데 넘어져가지고 누가 까지고 다치고 그랬거든? 그날은 그래도 괜찮았다? 너무 아픈 거야, 씨. 막 이렇게 슬라이딩을 했는데 근데 밤이었어. 12시 반쯤이었어. 그래서 우리 동네 집에서 올라가다가 뭐가 딱 걸리는 느낌? 진짜 나는 그래서 고도블록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나? 그랬어. 그때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아무도 없잖아. 좀 누워있었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러면서 일어났거든? 그리고 막 이러면서 집에 갔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래서 괜찮았어. 여기만 좀 까져가지고 지금 그거 니네 여기다 붙이는 거 우리 아들 붙여줬거든. 여기만 좀 많이 까지고 괜찮았다? 그 다음날 1월을 못 나겠는 거야. 온몸이 삭신이 솟아가지고. 뭔지 알겠니? 니네 왜 운동을 갑자기 막 했다. 그럼 그 다음날 어때? 막 이러지. 딱 그거. 나 오늘까지도 그랬어. 아까 옛날에도 미치겠다. 힘들어. 그래서 어제도 안 나왔어. 집에서 쉬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니네처럼 다리 부러지고 어쨌다? 60일 본다. 기본 60일 본다. 그리고 그렇더라. 우리 엄마가 연세가 많으셔. 엄마 지금 이제 90다 돼가거든. 근데 한 7년 전인가 얘 그러면 80 되자마자였을 거야. 한 80 하나? 이 정도인데 집에서 설거지하고 이렇게 돌다가 우리 엄마의 고기가 좀 좁았어. 부엌이 조금 그러니까 집은 넓은데 부엌이 그 집이 좀 희한하게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식탁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전화가 오니까 받으러 가려고 이렇게 조금 빨리 움직인 거야. 그러다가 식탁 이 모서리에 이걸 빡 찐 거야. 뭔지 알겠지? 그 할머니 무슨 힘이 있니? 그냥 호떡 넘어진 거야. 중요한 건 부딪힌 것까지는 그냥 좀 아픈 정도? 넘어지면서 힘없이 넘어졌잖아. 골반이 나갔네. 골반에 금이 갔네. 이거 내가. 그래서 수술을 하러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했어. 그 당시에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한 몇 개월이면 한 6개월? 길게 잡아 노인네니까 6개월이면 뭐 걸어 다니지. 그러니까 부러진 게 아니라 금이 간 거였거든. 그래가지고 왜 이제 노인네니까 이렇게 하는 수술. 뭔지 아나? 철사 같은 걸로 이거랑 묶는 거야. 이게 잘 안 붙으니까 노인네들은. 하여튼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길거져봐 1년이면 우리 엄마 옛날처럼 걷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 지금은 그러니까 더 늙으니까 이제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그러니까 계속 걸어도 이거 잡고 걷고 빡준다. 그러니까 때 때는 니네는 알아. 너 당장 그날 막 여기 띵띵 감고 막 이랬잖아. 얼마나 큰 저거냐. 근데 오늘 봐 멀쩡해졌어. 너도 그날은 정말 힘들게 걸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걸어댕겨. 자, 아무튼 이생기자 경기에서 들어볼게요.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일단 오늘 하면 요거까지 일단 끝내고요. 내일은 모의고사 갈 거예요. 모의고사가 좀 양이 많거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내일 쫙 끝내버리자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스케줄은 그렇게 저렇게 짜봤어요. 대신 그래서 니네 이제 저걸 못하잖아. 테스트를 사실은 그 문법 같은 경우도 오늘 끝났으니까 저번에 끝났으니까 테스트를 하고 일어나 했거든. 근데 그럴 시간은 없어서 일단 진도부터 끝내놓고 테스트 빡빡빡 나가는 걸로. 알겠죠? 그래서 풀어오는 거 제대로 풀어와야 돼. 그래야 내가 풀이를 해준다니. 자,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쓴 뭐라고요? 금오신화라는 책의 의가 뭐라 그랬었어?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이 최초잖아. 그러니까 언제 뭐겠나? 한글은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슨 소설? 한문 소설. 자, 잘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선지에다가 뭐라고 내냐면 너 안 보면 좀 이쪽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아예 이제 이렇게 나오지. 최초의 한글 소설이다. 이렇게도 나온다고 선지에. 얘네가 얼추 그냥 그거에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어때? 최초의 소설 맞지? 이렇게가 된다고. 알겠지? 이런 것도 기억해. 한문 소설. 한글 소설은 뭐지?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 그 나중이야. 16세기 이후로 16세기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 허규의 홍길동전 말고 얘가 최초의 한문 소설. 알겠지? 이런 거에 당하지 마. 그래서 이 금오신화는 뭐라 그랬었지 얘들아?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이다. 기억나요? 이런 사람이라 여전히 뭐에 대해서 단종에 대해서 충성 이런 마인드가 모든 작품에 다 나타난다고. 그래서 얘는 금오신화 자체는 책이 아니라고 했었지. 기억나니? 아니고요. 5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생규장전. 그리고 뭐라고요? 만복사 저포기. 얘는 나중에라도 하게 되니까 그냥 알아는 둬. 남염은 지옥이란 뜻이에요. 부주직, 용궁, 도연로, 취유, 부변,
거? 전기. 이거 뭐야? 구름 타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이거 뭐겠냐? 신선. 신선 가는 거. 이거 용궁 가는 거. 이거 지옥 가는 거. 얘는 만복사주 포기도 부처님하고 내기 해가지고 뭐 귀신 어쩌고저쩌고 그릇 두고 말고 저거 밥 먹는 소리 따따따따따 막 그랬지? 그런 얘기고요. 이생규장전. 그래서 자, 얘는 이생규장전은 뭐라고? 제목 자체가 뭐라 그랬어 얘들아? 이생이 담을 엿보다 라는 뜻이라고. 이생이 담을 이렇게 엿봤다 이래가지고 둘이 편지 주고받고 됐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뜻이고 이런 걸 그래서 뭐라고 얘네들이 뭐 하게 된다고? 자유연애. 그 당시에 자유연애를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그리고 누가? 이생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 이생을 유학 보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별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누가? 이 여자네 최씨녀 아버지가 중매를 넣어요. 누구한테? 이생한테. 그래서 얘네가 어쨌든 또 안 한다 하다가 어쨌든 또 돼요. 그래서 뭘로?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으로 두 번째 만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홍건적의 난이 나요. 얘들아 홍건적의 난은 진짜 역사예요. 중국의 진짜 실제 역사인데 얘들아 그럼 실제로 얘가 가가지고 최씨를 죽였을까? 홍건적들이? 진짜? 이건 허구인데 소설인데 단지 배경 자체를 뭐를 썼어? 역사적인 사건을 썼잖아. 왜 그랬을까? 작품에 좀 더? 이거 진짜가 봐!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사실성을 주기 위해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홍건적의 나 때문에 어떻게 돼? 남자 새끼 뭐라 그랬어? 그렇게 차네 죽네 좋네 이러더니 혼자 도망갔죠? 혼자 도망가가지고 나머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최씨랑 다 죽었죠 지금? 그래서 요 죽음으로 또 이별을 하죠. 이게 두 번째 이별. 그 다음에 귀신이 돼서 나타나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인기 모티브 내지는 인기 설화 인간과 귀신 얘기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귀신으로 다시 만나요. 이게 세 번째 만남. 그 다음에 이제 3년 정도 있다가 어떻게? 보통 이제 완전히 이제 죽은 애잖아. 그러니까 이런 죽은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된대. 귀신 연구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걔는 가고 얘는 남고. 물론 남았다 금방 죽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한다고? 또 마지막 최후의 이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봐봐 얘들아. 얘는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이런 거 뭐라 그래? 비현실적인 얘기, 전기적 요소라고 해요. 전기가 두 개가 있어요. 얘들아. 한자가 달라요. 하나 전기는 뭐죠? 훌륭한 사람, 우리가 본받을 사람 이런 거 전기문 이런 거잖아. 그 전기가 있고 이 전기는 뭐냐면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전기예요. 그래서 이런 전기 소설이고 뭐만 기억하면 돼요? 세 번의 만남과 세 번의 이별로 이루어져 있다. 만남, 이별 이런 거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비현실적. 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파란색 보니까 뭐라 그랬어? 한문 소설이다. 동그라미 쳐보시죠. 오른쪽 핵심 정리라고 써있는 거에 한문 소설이고요. 전기 소설이고 뭔지 알겠죠? 이 기가 기이한 기자거든요. 전기 소설이고 한문 소설이다. 아시죠? 그런데 전기적이고 뭐 이렇지만 비극은 비극이죠. 어차피 결국 헤어지니까. 그리고 귀신이 돼서라도 아직 만나요. 이러니까 낭만도 있고 됐니? 그래서 이런 걸 또 뭐라 그래? 연정 소설이라고도 해요. 사랑일이란 말이죠. 시점은 얘들아 고전 소설 100%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리고 자 주제 보세요.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이에요. 표면적인 주제는 그렇죠. 그럼 이면적인 주제는 뭘까? 그 죽은 귀신이 누굴까요? 단종. 얼어볼 수 있게 죽었으니까. 단종. 얼어볼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 이생은 김시수. 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얘들아 이생. 생이 이름이야? 이는 성이겠지. 생이 이름이야? 아니라 그랬죠? 생원, 성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따로 있어요. 안 나와도 돼. 근데 어쨌든 이생. 얘들아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는 김생. 여기는 얘가 김생이구나. 김생, 박생, 얘가 박생인 거다. 박생, 김생 다 이래요 이름이. 그러니까 김생원, 이생원, 최생원 이런 식인 거라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특징 한번 보세요. 특징이 뭔가 표면적인 주제, 이면적인 주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특징은 보세요. 현실의 제도나 운명, 전쟁 이런 것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난다? 여기 뭐예요? 운명입니다. 운명. 밑줄 쳐봐.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 운명이 뭔데? 너는 죽고 나는 살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운명이고 팔짱구잖아. 근데 이거에 대결한다. 무슨 의미야? 귀신 돼서도 다시 만났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 두 번째, 죽은 여인과 사랑을 다룬다는 점에서 어때요? 씨 말도 안 되잖니.
그래서 전기적이다. 이건 아시죠? 그리고 자 얘들 이것도 시험에 꼭 나오는 겁니다. 실을 삽입했어요. 시가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 실을 삽입해서 얻는 효과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을 삽입해서 여기서는 뭐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시에 따라 다른데 시가 일단 봐봐 얘들아. 산문이죠. 산문이 뭐지 우리? 줄글이잖아. 그냥 쭈쭈쭈쭈 써 있는데 거기에 운문이 들어가요. 무조건 시가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있어? 그래서 산문에 산문이잖아 이거 맞지? 시연아. 산문에 시를 넣었어. 운문이잖아. 운문을 넣었을 때 무조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뭘까? 따라해봐. 산문의 단조로움을 피한다. 산문의 단조로움을 피한다. 알겠지? 이건 무조건이야. 소설에 시가 들어갔다. 그럼 무조건이야. 산문의 단조로움을 피한다. 문율이 있으니까. 알겠지? 일단 이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얘는 뭐든지 다 들어가는 거야. 시만 들어가면.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시의 내용을 봐서 아 이거 사건을 요약하고 있구나. 아 이 얘기는 이 말하는 사람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구나. 이런 건 그때그때 찾아줘야 돼. 물론 두 개 다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알겠지? 그래서 이생규장전 제목 보세요. 제목 밑에 보세요. 제목 밑에 빨간 색깔 보니까 이것도 꼭 나옵니다. 뭐래? 이 서생이, 그러니까 이생이 그래도 돼요. 담장 안을 엿보다 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뜻이 그대로 나온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찾을 수 있게 보시면 되고요. 인물은 일단 얘네 둘만 좀 보시면 되고 앞부분 줄거리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자, 송도에 국학에 다니는 이 선생이 고발을 받은 도중에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자 밑줄 쳐봐. 담 너머를 엿보다가 그러니까 담 너머를 엿보다까지 이걸 밑줄 쳐봐. 이게 바로 뭐예요? 제목이라고 쓰세요. 제목. 이게 바로 이생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시를 읊는 최여인을 보게 됐다.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 선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이런 게 자유연애죠. 이후 최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아요. 둘이 짝꿍 눈이 맞은 거지.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이들의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 선생의 아버지가 이 선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이 선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별 1이라고 쓰세요. 이별 1. 최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 나고 만다. 이 병을 뭐라 그러더라?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해서 생기는 병 뭐라 그런다고? 상사병이라고 하죠. 병이 났어요. 이를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가 아버지가 이 선생과 최여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 선생의 아버지가 좀 반대합니다. 이 선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거절합니다. 이 여자네 집은 좀 이제 부자고 뭐 하여튼 좀 그랬어. 그러나 최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 선생 아버지의 생각을 바꾸고 이 선생과 최여인은 혼인하여 미주. 이게 만남 2죠. 만남 2. 아까 저거나 시를 주고받다가 만난 거 이 깊은 사랑에 빠졌잖아. 이게 만남 1이고 이별 1이었는데 이제 결혼으로 다시 만남 2가 됐어요.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신축년에 홍건적의 난 밑줄 홍건적의 난 밑줄 쳐서 이거 뭐라고? 사실성 부여라고 쓰세요. 이 소설에 그렇다고 진짜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죠? 소설은 허구적인 거니까요. 사실성 부여 어머 진짜 같아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지. 홍건적의 난 얘가 뭐예요? 이별 2라고도 써야죠. 이별 2 두 번째 이별이죠. 양가의 부모도 물론 최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 선생만 살아남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절정 부분입니다. 한편 이 선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이 누군데요? 도적이 홍건적 도적이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옥일 뿐이었다. 자 이런 거 뭐라 그래 얘들아? 비극적 참혹함이죠. 그 홍건적이 난이 나서 그거에 대한 사실적 묘사고요.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가지고 지난날의 즐겁던 일을 생각해보니 완전히 한바탕의 꿈만 같았다. 밑줄 한바탕의 꿈 한바탕 꿈 밑줄 치고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행복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와 그런 때가 내가 있었나 이렇게 순간처럼 느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 봐봐 이런 거 뭐라 그러냐면 행복했잖아 그 순간에 그치? 근데 지금은 없네 모든 게. 그래서 이런 거 뭐라 그래? 허무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들어봐. 그래서 이런 걸 한자성어로 인생 무상이라 합니다. 써보세요. 많이 쓸 거야. 얘들아. 몇 개 쓸 거야. 쭉 써봐. 뭐야 지금 나 말하는 거? 한바탕의 꿈 얘기예요. 인생 무상. 또 한단 지몽. 일장 춘몽.
남가일몽, 수류옹몽 이게 다 같은 얘기야. 한바탕의 꿈 깨니까 허무함 이런 걸 뜻하는 거야. 자, 야 얘들아, 난 한단 지몽, 한단 일몽 이라고도 합니다. 남가지몽, 남지가몽이라고도 해요. 비슷하게 나오면 다 맞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단이 꿍꿍, 한 단이가 꿍꿍. 얘는 남쪽 뻗은 가지 밑에서 꿍꿍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요? 인생 구상은 아시겠죠? 이 단어는 일장춘몽, 하룻밤 길게 꾸고 난 봄 같은 꿈이라는 얘기예요. 깼더니 허무하더라. 그리고 수리운동 떠가는 물과 같고 흐르는 구름과 같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한바탕 꿈 같았다.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치는데, 대들보를 비치는데 낭하에서, 낭하가 뭐예요? 계단이에요. 계단 같은 거, 복도, 계단 이런 거예요. 그 왜 옛날 집들 이렇게 조그맣게 알지? 복도 같다 저죠. 이렇게 있잖아. 왜? 그 뭐라고 그냥 집 나오자마자 약간의 복도 같은 거 쬐끄만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자, 발자국 소리 동그라미 치시고요. 야, 이 집에 발자국 소리 날 일이 없잖아. 지금 사람 다 죽었는데, 그지? 근데 발자국 소리가 난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자, 아내 동그라미 가지고 발자국 소리하고 연결하세요? 말도 안 되잖아. 죽은 사람인데 뭔데 뭐 발자국 소리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다 뭐예요? 전기성 비현실적 묘소. 이 선생은 그녀가 이미 저승이 이승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감에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거기도 밑줄 쫙 쳐놔.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도 이 남자가 친절하게 여보 어쩌고 이런 이유가 뭐라고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이겁니다. 이거 꼭 나와 얘들아. 얘 잘 나와 이거. 뭐가 잘 나오냐면 이생은 아내가 죽은지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선지.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럼 귀신인 거잖아 뻔히. 근데도 여보 막 이런 이유가 뭐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이거라고. 알고 있었다고 뭔가 죽은 거. 부인은 어디로 필요해서 목숨을 보존하였어? 이거 봐. 목숨을 보존하였어? 그러니까 마치 살아있다고 아는 거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죽은 거 알지만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물은 거라고. 여인은 이 선생이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을 하더니 뭐 사정 얘기를 했다. 저는 본디 양가집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은 자가 많은 소리에 힘썼고 사서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 규중이 뭐야? 여자가 지켜야 될 도리예요. 이런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에 일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남궁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 안을 엿보게 되자 밑줄 쫙 치세요. 담 안을 엿보게 되자 여기 밑줄 치세요. 이것도 뭐라고? 제목이라고 써주시고요. 제목을 여기서 형성하고 있죠.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번 눕고 난 후 평생에 가약을 맺었고 알겠죠? 결혼하게까지 됐다.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에는 정이 100년을 넘쳤다. 휘장 속에서 만났다? 이게 뭐야? 결혼식을 했다 이 얘기예요. 결혼 후에 만났을 때 더 좋았다. 사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은 차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슬픔과 부끄럽죠? 이렇게 기쁘게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았는데 결국 자기 죽었잖아. 이것 때문에 슬프다는 얘기예요. 장차 100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횡액이 무슨 뜻이에요? 횡액이 뭐냐면 불행의 반대. 아니 뭐지? 행운의 반대말이에요. 행운이 뭐니?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좋은 일이잖아요. 횡액은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뭔데? 홍보적인 아니지 뭐. 그죠? 구렁이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진 않았지만 자 여기서도 얘들아 정조를 잃지 않았다. 이게 요즘 사람들 마인드에는 좀 이상한 말이죠? 뭐 말이야 이게 어떻게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목숨보다 정조가 더 중요했대요. 조선시대 여인의 모습 유교적 관념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는 거 알겠니? 유교적 관념.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만 인정으로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남궁과 궁박한 시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이른 새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동그라미 쳐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짝이른 새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이렇으니 피곤한 혼백 동그라미 이것도 자기죠. 혼백 혼이란 얘기지. 너 의지할 곳이 없으면 한스러웠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쇠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난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있을 뿐입니다. 이런 거 뭐라 그래? 뼈에 사무치는 한 각골 동한 거기 나와있지.
밑줄 하나 쳐놓고 각골 통한 이게 뭐라고? 뼈에서 묻히는 한인데 얘들아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니 지금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물론 그게 취저 죽임을 당한 건 맞겠지 그지? 근데 왜 이렇게까지 리얼하게 얘기를 할까? 실제로 단종이 죽고 나서 단종이 그렇게 됐잖아. 이러고 나서 이 단종의 그러니까 그 충신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냐고 얘기했잖아. 죽이기도 했다고. 그래서 사육신도 있고 생육신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 걸 얘기해주기 위함인 거지. 이렇게 잔인하게 얘기해주는 게. 맺혀있을 뿐이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를 위해 마련된 게 어디 갔어?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기운을 위해 마련된 게 아니었던가 싶다. 이건 무슨 말이야 또? 얘 즐거움이 다하고 고통이 온다. 뭐라 그래? 흥진 기래라고 합니다. 흥함이 다하면 다할진 슬플빛 슬픔이 온다. 올래 흥진 비래 이것도 하나 알아주시고요. 이런 게 돈다. 이렇게.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자 봄바람 밑줄 쳐봐. 지금 봄바람 네모해봐. 이게 뭘까? 이생입니다. 이생이 다시 만났다 이거예요.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이 이승에 되돌아왔다. 환신 이건 뭔데? 환신이 뭐야? 사람의 몸이 뭔가 땅으로 나타나는 거 이런 거거든.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자기잖아. 그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다. 몸이 다시 돌아오게 됐다. 남궁과 정화는 3세의 깊은 인연이 이어져 있는 몸. 자, 3세의 깊은 인연 밑줄 쳐봐. 불교적 이건 불교적이에요. 그럼 이 앞에 유교라며요. 유교, 불교 다 들어있네요. 그렇죠. 이 소설에 반영된 사상이 뭐라고 얘들아? 유교, 불교 다 들어있죠. 3세 이건 3세의 인연 이건 불교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어져 있대잖아.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적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내가 너를 지아비로 모시고 100년 살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맹세를 지키겠다. 남궁께서 지금도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근데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남궁께서 허락해 주실래요? 이 얘기가 한마디로 뭐냐니까 나 이렇게 너랑 사랑하다가 나 죽어서 귀신 됐거든? 너만 괜찮다면 나는 지금도 귀신으로 써도 난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남자 어때? 땡큐! 이러죠. 선생이 기쁘고 또 고마워서 그건 본인이 나의 소원이요. 막 이래.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돌아놓았다. 이윽고 이야기가 가산에 미치자 가산이 뭐예요? 재산 같은 거에 미치자 여인은 말했다. 조금 더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뒀습니다. 우리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 있어?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지극한 즐거움이 옛날과 같았다. 그래서 다시 환신해서 두 번째 만남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냐 이거죠. 그럼 세 번째죠. 세 번째 만남이죠. 첫 번째는 처음 그냥 자유연애로 만났고 두 번째는 결혼으로 만났고 지금 세 번째죠. 이튿날 여인은 이수영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는 금은떡 몇 덩어리와 약간의 재물이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골을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받아서 각각 5관삼 기슭에 합장하고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예식을 마쳤다. 거기 가로 열고 닫고 해봐. 두 집 부모의 해골부터 거두고 금은을 팔아서 5관삼 기슭에 합장하고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까지 가로 닫고 이게 바로 뭐니? 유교적 관념이지요. 뭔데요? 부자유친입니다. 부자유친.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친함이 있다.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를 다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된 거야? 다행히 부모의 유고를 수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효를 다할 수 있었던 거지. 이생의 입장에서 보면. 오케이? 지는 도망가기 바빴는데. 그 후 이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난 갔던 노복들도 돌아왔다. 노복은 뭐겠나? 모습 이런 애들이에요. 이서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님의 기룽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문을 닫고 나가지 않다. 이것도 뭐라 그래? 두문불출이라 합니다. 단어 몇 개 안 되니까 좀 알아두세요. 두문불출하며 늘 아내와 함께 식구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겁게 세월을 보냈다. 얘들아 여기서요 잠깐 보세요. 그 부분이 뭐하고 차이가 난다고요? 얘랑 차이가 난다고요. 만복사적보기에서 뭐라 그랬어? 네 그녀가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다 있는 데서 여기 있잖아요. 얘는 막 그래. 근데 니네가 보기에는 나 병신이죠. 내가 지금 아무도 없는데 여기 안 보여요? 여기 있잖아요. 이런 씬이 나온다고. 그래서 밥 먹을 때 뭐라 그랬어?
이 여자가 없잖아. 니네가 보기에 아버지가 보기에도 없어. 근데 이 숟가락이 따그락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진짜 우리 딸이 왔구나.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보통의 인간들과 귀신이 같이 있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왔단 말이지. 이 얘기는 뭐야? 나갔다는 얘기잖아. 세상으로 나갔다는 얘기잖아. 이 주인공은 알겠니? 근데 얘는 어때? 아예 안 나가죠. 이거 그러잖아. 저 문을 걸어봤고 친척의 길흉차 뭐겠어? 누구 조카 누구 결혼한대 누구 돌아가셨대 이런 데다 하나도 안 간 거야. 왜 안 간 거겠니? 귀신이잖아요. 얘를 데리고 가봤자 뻔히 남들이 뭐가 있다는 거야 이럴 거 알고 얘는 안 나갔다 조금 다르죠 얘하고도. 근데 순서는 만복사가 먼저예요. 만복사 족보기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걸 김시슬 입장에서 생각해봐. 돌아가셨지만 자기는 단종을 늘 모신다 이걸 막 말하고 싶었던 거지.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하도 구박을 해대니까 학대를 하고 구박을 하고 이걸 해대니까 두 번째 작품부터는 아예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같이 귀신하고 다닌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조금 어렵겠지만 그거는. 그다음 그래서 그랬다. 결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 행복하네. 어느덧 몇 해가 지나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 선생에게 말했다. 얘들아 그 밑에 잠깐 봐봐. 아니 넘기지 말고 밑에 파란색. 그 밑에 봐봐. 작품에 나타난 전기소설의 특징 한번 보세요. 제자가인이 나타난다. 얘들아 제자가인이 무슨 말이야? 주인공은 전부 다 어때요? 예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이겁니다. 다 잘났어. 이게 제자가인이에요. 고전소설이 거의 다 그렇죠. 주인공들은 다 잘났죠. 제자가인이라 하고요. 그 다음 비현실적인 상황. 당연히 죽은 애가 나타났으니까요. 그 다음 학문 문어체. 이거는 저 깊이는 몰라도 되는데 문어체. 얘들아 다 봐봐. 문어체가 뭐냐면 우진아 다리 좀 괜찮아? 유라 다리 괜찮지? 시연아 밥 먹었어? 윤서야 괜찮니? 이런 건 구어체라고 해요. 말하는 구어체. 자 이걸 문어체로 하면 글 쓰듯이 우진아 너희 다친 다리는 이제 조금 나았니? 윤서야 점심을 조금 먹었니? 너는 배가 고픈 모양이로구나. 그러니까 구나 이것도 아니고 그렇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겠지? 좀 글을 쓰듯 쓰는 게 문어체, 말하듯 하는 게 구어체 알겠지? 넘어가. 자 이제 세 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자 이건 뭐니? 좋은 일 중에 나쁜 일이 있다. 이걸 뭐라 그래? 좋은 호자를 써서 일사자 호사 마늘 다마 안 좋은 거죠? 호사다마라고 합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 중에 나쁜 일이 껴있다. 맛있는 생선 중에 가시가 있다. 이런 거죠. 호사다마 하고는 마침내 목매어 울었다. 이 세상이 깜짝 놀라면서 울었다. 아니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인이 말했다. 저 새끼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낭군의 영혼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몸을 환생시켜 잠시 낭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얘를 다시 보내준 이유가 나오는데 뭐예요?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다. 밑줄 치고 1. 연분이 아직 남아있었다 이거죠. 밑줄 치고 1. 연분 전생에 아무런 죄악이 없었다. 밑줄 치고 2. 시원아 그 시 바로 위에 있잖아. 전생에 아무런 죄가 없었다. 두 번째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귀신으로라도 살게 한 거다. 이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다. 왜? 이님이 죽은 애니까. 그래서 이 시비에게 명해서 시비는 뭐야? 몸종인데 여자 몸종을 시비라고 그래요. 노복은 남자 몸종이라 하고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류 춘곡에 맞춰서 노래를 지어 부르며 이 선생에게 술을 권했다. 얘들아 노래 누가 한 거야? 노래는 누가 한 거야? 여자가 한 거야? 출시가 한 거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나오냐면 시비가 술도 차리고 악기도 타고 노래도 했다. 이런 식으로도 나와.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잘 보라고 넘어가지 말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가 나옵니다. 이 시 옆에다가 쓰세요. 뭐라 그래서 삽입된 노래는 무조건 뭐라고요? 산문의 단조로움을 피함이라고 하나 써놓으시고요. 산문의 단조로움 피함.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찾을 거냐면 내용, 사건의 결과를 암시하는지 압축하는지 아니면 인물의 심리가 나오는지 저쪽으로 한번 볼 거야. 가보자.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몰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을 잃었네. 자, 원앙이 누구야 그럼? 최여인이겠죠? 최여인 이생도 되겠죠? 원앙 짝 잃었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 그 유호는 뭐야? 넘겨진 혼이니까 누구야?
여자겠지 여자 최신여. 하소연도 할 것 없네. 어떠니? 하소연도 할 것 없대. 너무너무너무 깝깝하고 비참한 심정이 나타났네. 그럼 인물의 심리 나왔네. 나왔니? 여기 써야지. 이 최신여의 심리, 인물의 심리 나왔지? 슬프다. 아주 리얼하게 나왔네. 그죠? 슬프다. 이거 치시고요. 이게 누구 감정이야 지금? 이 여자 감정이죠.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 다 나왔네. 이내 몸은 그리고 얘가 왜 지금 죽게 됐다고 그랬어? 도적대가 밀려와가지고 몰죽음을 당했다며. 사건도 전부 나오고 있네요. 그럼 어때요? 서사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겠네 이 시를. 맞아? 맞아? 서사적 기능은 뭔데요 그럼? 이전의 사건을 압축, 요약 해서 전해주고 있잖아. 그 밑에 파란색 봐봐. 그 밑에 파란색에 삽입된 노래의 기능, 그래서 정서적 기능, 서사적 기능 보이죠? 잘 봐야 돼. 서사적 기능이 얘들아 밑줄 쳐봐. 이전에 일어난 사건 압축, 밑줄. 이전에 일어난 사건 압축. 그 다음에 마지막 봐. 앞으로 전개될 건지 암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암시.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탈피. 아까 우리 했던 거죠?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탈피. 이게 전부 다 뭐야 얘들아? 삽입된 노래의 서사적 기능이에요. 잊어버리지 마. 서사적 기능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서를 볼게요. 정서는 뭘까? 인물의 정서지. 인물의 정서. 밑줄. 인물 누군데? 여자. 노래 부르고 있는 애니까. 정서 뭔데? 슬픔. 이죠? 찾을 수 있지? 인물의 정서. 슬픔. 그 다음 인물의 심리와 정서에 대해 이게 뭐 상황적으로 여운을 준다. 당연하고요.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낭만적 분위기도 주긴 준다. 됐지? 다시 올라가서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소녀가 될 수 없고 깨진 거울이 갈라지니. 자 깨진 거울은 뭐예요? 이생과의 인연이겠죠. 이생과의 인연.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아이고 마음도 쓰라려 또. 결국 헤어진다는 얘기잖아.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이건 뭐야? 미래 다시 만나기는 어렵다는 얘기지. 저승과 이승 사이에 소식조차 막히리라. 막힐 거다. 그럼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완전 끝이요 라고 아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건의 결말까지도 보여주는 거. 됐죠? 그렇게 보시고요. 넘어가서 그 꼭 기억해야 되더라. 삽입된 노래에 원래는 이 작품에 원래 이 이생규장전에 노래가 되게 많이 나와요. 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 여기에는 한 개만 나오고 너네 프린트에는 한 개지.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이 엄청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마지막 노래를 한 번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 선생도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나도 죽겠다. 이거 너 따라 죽을래 나도. 어찌 무료하게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너곡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벌어졌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주었겠소. 옛사람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소.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효하고 인정이 두터움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이런 것도 다 뭐야? 아내에 대해서 고마워하고는 있는 거죠 지금. 아시겠죠? 순효하다. 이게 뭐나? 순수한 효성, 지극한 효성 이런 걸 뜻하는 거야.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소. 자기는 뭐 했으니까 왜 부끄러워? 자기 혼자 도망갔잖아. 마누라가 다 이렇게 챙기게 놔두고. 부인은 이승에서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게 어떻겠소? 여인이 말했다. 난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나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갖는다면 저승의 법에 위반된다. 그렇게 되면 죄가 나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라 난군님한테도 그 허물이 미칠 거다. 다만 나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달라.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에 여인은 말했다. 난군님 안녕히 계세요.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여기도 괄호 여기 닫고 해보세요. 말을 마치자부터 종적을 감추었다까지. 시연아 21줄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종적을 감췄다. 이 부분이 뭐예요? 이 소설에서 전기성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입니다. 처음 나타났을 때만큼 두드러진 표현이죠. 전기성 가장 부각되는 부분이에요. 이 선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냥 해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옆에 장사를 지내줬다. 그 후 이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조선 5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이런 게 바로 비극적 결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사실을 부터 가로 열어봐. 사람이 없었다까지 이런 게 뭐야? 편집해서 논평이에요. 내가 그 얘기했지. 모든 고전소설에는 편집해서 논평이 나온다고. 근데 얘도 중간중간에는 안 나오다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모든 소설의 마지막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나타내는 거야.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그들은 누군데요? 이생과 첼시겠죠.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야기 밖에서 소자잖아. 이야기 밖에서 소자가 또 다른 얘기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줘. 이걸 뭐라 그런다고? 편집자적 논평.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의 효과는 뭐야? 왜 하는 거야? 주제 강조. 이들의 절절한 사랑. 죽음도 뛰어넘는 절절한 사랑 얘기를 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하고 있다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파란 거. 이 작품은 행복한 결말을 통해 고전 소설의 전형을 보여준다. 맞아? 안 행복한데 비극적인데 주인공 죽었는데 둘 다 X죠. 이서생과 최영일의 사랑은 2번의 시련? X죠. 3번의 시련이죠. 맞니? 삽입된 시는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낭만적인 분위기. 맞지? 맞다 그랬지? 이 작품의 내용 중 죽은 최유인의 뭐가 나타나는 건 정기적 요소다. 뭐가 나타난다고? 환신이라고 했죠. 환신. 얘들아, 요런 건 안 했죠? 이거 외에 뭐라고 한 거 있나? 이생기장전 외에 호원이라고 호랑이 여자 이런 얘기는 안 했니? 화장실 좀. 가도 이야. 자, 이거 문제는 다 풀어와야 돼. 이생기장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서? 너무 좋아. 아, 그래. 제목의 의미가 부분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얘네가 뭐 전기적이잖아. 인기 모티브다는 거, 그다음에 3번의 만남과 3번의 뭐를 이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시의 소설에 삽입된 시의 효과 이런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할 거냐? 그래서 뒤집어 보세요. 책 뒤집어서 제목 내가. 이거는 죽어도 되겠죠? 한자성어랑 뜻풀이들 좀 알아놔야 된다. 옛날 건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나오지, 그지? 자,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가시기는 안 하는 건 알아요. 그치만 해야 돼요. 성경과목에 들어가면 가시기는 무조건 들어가거든. 자, 얘들아, 제목매가랑 설기파랑가랑은 둘 다 뭐예요? 장르가 뭐야? 장르가 뭐야? 얘들아, 여러분 지금 청산별곡도 들어가잖아. 이거 봐봐. 우리 원문을 보면, 이거는 지울 거니까 잘 들어. 고전 원문을 보면 상고시대부터 신라, 고려, 조선, 전기까지 뭐 하는 거냐면 근데 지금 시험 범위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이 근데 모의고사에서 다 또 나오니까 그러네. 어쨌든 근데 1930년대 얘 걸 보면 지금 니네 시험 범위가 상고시대는 없죠. 상고시대는 없고 신라시대의 대표가 뭐야? 문문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것도 문문하고 상문하고 다 짬뽕, 현대, 고전 다 짬뽕이야. 이거 지금 니네 시험 범위가. 근데 무슨 신라시대 때를 대표하는 게 뭐야? 문문은 한가예요. 이때는 소교예요. 그려봐요. 이때는 시조와 가사인데 여기선 운문이 아니라
산문이 지금 니네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의문도 내려면 되지 니네 선생님 처음에. 근데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건 빠진 것 같아요. 자, 이렇고 조선 전기 때에는 산문이 나오죠 지금. 뭐? 방금 우리 한 거. 금옷이나 이제 비장전. 그 다음 1930년대도 소설이에요. 태평천하. 그러니까 이때라는 얘기고 또 얘는 뭐냐? 향가는 이 향가 중에 얘들아 대표적인 작품이 제망매가랑 찬기파랑가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소교 중에서는 또 아주 대표적인 게 가시리, 서경별곡이죠. 근데 지금 이게 나오는 거고 또 청산별곡 아주 유명한 작품이고요.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걔네 요번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생규장전 태평천하 또 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뭐 있죠? 모의고사 빼고. 얘네 시험 보기인데 몰라. 이거 어떻게? 응? 다 나왔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네. 그 다음에 AI랑 저번에 맞춤법 하고 모의고사. 참이 안 들어간다며. 미쳤나봐 너. 3인국도 아니고 니네 교과서 송민국. 근데 안 들어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송민국이 원래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선 전기 가사니까. 근데 송민국이 지금 빠졌다 그러잖아. 그죠? 하긴 했잖아 우리.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봐봐. 쟤네 둘은 뭐예요 그럼? 향가. 향가. 얘네는 여기에 청산별곡까지 이쪽은 뭐? 고려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묶여 나올 거라고. 나 같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 가, 나, 다, 라. 얘까지. 라. 청산별곡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지문으로 낼 것 같아. 한 지문으로 내야 되거든. 문제 수 맞춰볼 때. 그죠? 그래서 얘네가 쭈루루 묶여 나올 것 같은데 얘네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들아? 향가라고 해요. 향가. 둘 다 19채 향가예요. 향가의 가장 완성된 형태가 19채예요. 19채 향가. 향가의 종류가 뭐뭐 있다 그랬어? 4구채, 8구채, 19채 이렇게 세 개 종류가 있어. 봐봐. 자, 향가는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4구채 향가. 얘를 4구채 4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몇 구채? 8줄이 되잖아. 8구채. 2줄이 더 있어. 요걸 19채 라 하고 19채 향가는 얘들아 가장 완성된 형태라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사뇌가라고도 하고 낙구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 감탄사가 와야 돼요. 이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향가는 하나, 둘, 셋 기서결 그래서 뭘로 돼 있다? 4, 4, 2로 구성되어 있다. 알겠지? 잘 들어. 시원아 줄 좀 마. 4, 4, 2로 되어 있다. 그런데 향가는 중요한 게 향가는 어떻게 썼더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적은 거 뭐라 그래? 향찰이라 해요. 향찰 표기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모르니? 처음 들어요? 아 너무 내가 니네 했잖아 학교에서 했거든 니네 다.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자 향찰 표기라고 하는데 알겠니 우진아? 모르겠으니까 일단 외워. 응? 이렇게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서 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석이 되게 풍부해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국문학계에서도 딱 두 분이 제일 유명합니다. 양주동 박사가 해석한 게 있고요. 김한진 박사가 한 게 있는데 어떤 교과서는 김한진 교수님 걸 쓰고 이 대부분의 교과서는 양주동 교수님 걸 써요. 그러면 수능에는 나오면 누구 걸로 나오냐? 당연히 양주동 교수님 걸로 나와요. 양주동 교수님이 서울대파, 이쪽이 연대파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이렇게 해석이 두 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찬기파랑가인데도 둘의 해석의 차이가 나요. 근데 니네 거는 지금 그러니까 뭘로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주로 양주동 걸로 했을 거예요. 이대로 나왔지. 여기는 내가 해놓은 것처럼 얘네 펜 건 아니야. 선생님이 줄 프린트 몰라? 했어.
이게 양준호 거고 김한진 거는 이거를 다르게 한다고요. 532로 해요. 532 이걸 자, 아이씨 그러니까 걔네 프린터 없어 지금? 학교 프린트 없다고? 있어요. 잠깐만 볼래? 양준호 걸로 했는지 김한진 걸로 했는지를 보고 잠깐만 끝내서 줘보면 돼. 그래서 현관은 그렇다고요. 얘는 상관없는데 얘는 어차피 뭐야? 부정된 거였잖아. 부정됐다가 기록으로 남겨진 거기 때문에 얘네는 상관없는데 얘네는 현가라 누구 걸로 했는지가 내가 지금 여기다 해놓은 건 거기 김한진 해독이라고 해놨네. 잘못했네. 아 이거 참 저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부 다 이 둘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찬기파랑가만 조금 달라요. 어떤 거요? 참. 그러네. 저희 그랬네. 이슬과 개념이었던 거리. 저 누구야? 양준덕 좀 했어요. 요거 말하는 거야. 양주동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양주동계 아니면 얘들아 기반의 것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할 그것만 알아도 찬기파랑가는 얘 지금 이제 나온 게 아니지 교과서 아니니까 이렇게 보는 걸 442라고 하고 어떻게 5, 3, 2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해석에 따라 이건 좀 다르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제목내가 먼저 볼게요. 제목내가 보세요. 생사의 길은 얘 있음에 그랬어. 생사의 길 이게 뭐겠나? 생사 살고 죽음에 대한 얘기죠. 얘 있음에 얘는 뭐야? 당연히 여기 있고요. 있음에 이건 무슨 말? 뭐뭐 하기 때문에로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죠. 나는 간다는 말도 자 나는 간다. 이게 뭔 말이겠어? 죽는다는 얘기잖아. 죽는다. 누가? 그럼 이 나는 누굴까? 지금 죽는 게 누구야? 누이. 아 내가 제목도 얘기를 안 해줬니? 자 제 막내가는 무슨 뜻이야? 막내는 동생이란 얘기예요. 근데 망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누이를 뭐 한다고요? 제사 지내면서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도 당연히 어떨까? 슬프겠지. 동생이 죽었으니까. 알겠니? 그런 슬픔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 오빠 나 먼저 죽어요. 소리도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삼행에 나오는 나는 누이예요. 죽은 누이예요.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이 오빠 입장에서는 어떨까? 너무 속상하죠.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나타나는 거죠. 어찌 갑니까? 이게 첫 번째 4개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 4개.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바로 뭐야? 고도의 은유와 상징이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이해저에는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의 나고도 가는 곳은 모르겠구나. 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자, 봐봐봐. 이걸 이게 뭐니 지금? 동생의 죽음을 뭐 했어요?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 봐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잎처럼 야 바람 불면 당연히 나뭇잎은 떨어지죠. 그죠? 그런데 떨어질 잎이니까 얘가 뭐겠어? 죽은 동생이겠죠. 떨어질 잎 얘가 죽은 누이 얘예요. 그런데 그럼 바람은 뭐겠니 얘들아? 바람 잎을 떨어뜨린 거잖아. 그러면 누이를 죽게 한 원인이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왔다고요? 너무 일찍 왔대요. 너무 빨리 왔대요. 일은이니까.
그럼 얘들아, 사람이 원래 태어나서 이렇게 좀 늙어서 죽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일찍 죽는 건 뭐라 그러나? 젊었을 때 죽고 이러는 거. 허리가 꺾여 죽는다? 요절했다. 들어봤어? 요절이 자기 원래 죽을 때보다 일찍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누이가 요절했음을 알려주는 부분이 어디냐? 어디예요? 이른 바람. 알겠지? 이른 바람.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났어. 한 가지에 났는데 가는 곳은 서로 달라. 너는 죽었고 나는 살았고. 그럼 한 가지가 뜻하는 건 뭘까? 같은 부모. 같은 부모에게서 났지만 가는 곳은 서로 다르구나. 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 자, 얘 아까 뭐라 그랬어? 19체험과에는 당연히 뭐가 나온다고? 9번째,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데, 자, 이걸 뭐라 그래? 9번째를 낙구라고 해요. 낙구의 첫 감탄사는 뭐 할까? 시상을 마무리하겠죠. 이제 끝나는 거니까. 시상을 마무리하고 감정을 집약하죠. 이거죠. 자, 그 다음 미타철에서 만날다. 도답금 여기 들리겠다. 에서 만날 나. 도답가 기다리겠다. 이건데, 자, 보세요. 아시겠죠? 시상 마무리한다. 그 다음에 2차 차례 어디야? 극락이에요, 극락. 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천국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만날 거래. 죽은 너를 거기서 만날 거래. 그럼 2차 차례에서 만날 나니까 이 나는 누구예요? 화사겠죠? 월명사. 요거 알아놔야지. 그래서 자, 봐봐. 9행에 나온 나는 화사예요. 근데 3행에 나온 나는 누구예요? 죽은 누이예요. 됐지? 이것도 구별해야지. 그래서 미타철에서 만날 거다. 야, 만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 죽었지만 재회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지. 소망 아니야. 왜 확신이야? 만날 이랬으니까. 맞죠? 재회에 대한 확신도 나타나고 만날 나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도닦으며 기다릴 거야. 여기 잘 봐야 돼. 이제 도닦으며, 물론 스님이니까 그리고 화자가. 근데 도닦아 기다리겠다? 기다리게 기다려. 나 죽어서 이제 너 만날 거야 이랬거든. 근데 도닦으며 기다리겠대. 뭐 한 거야? 그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얘들아, 어느 부분을 보고 승화시켰는지,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는지 알 수 있냐? 대부분 미타차를 찾거든? 왜? 이게 불교 용어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미타차에서 만나겠다 따지잖아. 여기 어디 있나 그게 승화시킨 게. 여긴 그냥 뭐예요? 재회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해돼? 그럼 종교적으로 승화시킬 거야. 는 어디 있는 거야? 도 닦는 다음에. 근데 그 도가 뭐겠어? 불교니까 불도를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그래서 종교적 승화. 오케이? 그럼 잘 봐. 이 아이의 주제는 뭐겠나? 제방배가의 주제는 뭐겠어? 야, 육친이 뭔지 아니? 블러드라인. 같은 피가 통하는 사람들. 육친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죠.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다까지 가야 돼. 자, 얘들아.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와 비슷한 걸 골라라. 그럼 어디까지 많이 나오게? 여기까지 많이 나오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까지 나온다고요. 근데 이 작품은 만약에 그런 게 보기가 2개가 있어. 그럼 어때? 이것도 사랑하는 사람 죽음, 이것도 죽음. 어떻게 찾으래? 그 다음에 뭐가 있나를 봐야 돼? 그걸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는지 아니면 재회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요거 3개 다 있다? 그게 답이야. 알겠지? 3개로 나눠봐야 돼. 그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들어있어야 되고 재회에 대한 확신 들어있어야 되고 종교적인 승화 이거 3개가 다 들어있어야 똑같은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창기파란 거야. 자,
얘들아 신라사회는 당연히 화랑이 짱인 사람이었어. 그건 알죠? 알죠? 얘가 화랑이에요. 기파랑 이름이에요. 기파랑이라는 화랑 중에서도 짱이었어요. 화랑의 짱을 뭐라 그러게? 화반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반장 같은 거야. 반장. 화랑의 반장. 봐봐. 닐 뭐 한 거야? 예찬한 노래예요. 예찬인데 이 사람도 죽었어요. 그래서 추모의 성격을 가진 예찬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하고 비슷한 게 창기파랑가랑 비슷하게 죽은 누구에 대해서 그리워하거나 이렇게 예찬하는 거 하나 더 있어요. 모 죽지랑 가라는 게 있어요. 얘는 8구체예요. 8개짜리. 얘는 19체고. 이것도 보겠나?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뭐 한 거야? 추모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성격이 똑같아요. 기파랑을 예찬한다. 그래요? 열침에 나타난 달이 흰 구름을 따라서 떠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야, 이게 뭐냐면 하늘 입장에서 생각해봐. 하늘 입장에서 너무 구름이 이렇게 작게 있고 아래 인간 세상이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왜 하늘 입장이냐고? 기파랑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기파랑이라고 내가 하늘이 아시고. 근데 구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열어젖혀야 뭐가 이 땅이 보일 거 아니에요. 뭔지 알겠지? 그 얘기예요. 구름이 열어젖히면서 그리고 밑에서 봐도 어때? 달이 그 위에 있단 말이야. 구름 위에. 그러니까 구름이 열리면서 달이 보이는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는 거니?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고 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화자가. 뭐 한다고? 달과 문답을 합니다. 문답. 물어보고 답하고 이렇다는 얘기야. 자, 열침에 이건 열어젖히며 나타난 달이 그러니까 보였다 이거지? 알겠지? 한 구름이 열리면서 달이 나오고요. 달이 흰 구름을 쫓아 떠가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면 자 봐봐. 뭐 한다고? 달아. 너 흰 구름 따라다니는 거니? 라고. 흰 구름 따라다니? 이런 식으로 물었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흰 구름은 뭐겠니? 달이 따라가는 거니까. 좋은 거겠죠? 좋은 거겠지? 그럼 이게 뭐야? 높은 인품, 성품 이런 걸 뜻하는 거야. 훌륭한 인품, 성품 누구겠니? 그러니까 기파랑 이겠지. 흰 구름을 따라 떠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달이 대답하는 거야. 새파란 날인물에 시냇물 새파란 날인물에 기랑에 지지 이수라. 새파란 날이 시냇물에 기랑의 지지라는 건 모습입니다. 모습이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얘한테 야 너 화자가 구름 열리며 나타난 달한테 야 너 흰구름 따라가는 거니? 라고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흰구름은 누구겠어요? 기파랑이겠죠. 그랬더니 달이 아니 야 새파란 시냇물에 기랑의 모습이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달도 누굴까요? 사실은 기파랑이겠죠.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상황으로만 보세요. 이렇게 자 새파란 날인물. 그러면 이 새파란 시냇물을 말하는데 새파란 이게 뭘까요? 청렴을 뜻하잖아. 청렴 파란색 청년이니까 이게 뭐야? 기파랑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청렴이 뭔지 알지? 뇌물 같은 거 전혀 없어. 청렴결백하다. 들어봤죠? 그걸 뜻한다고. 파란색이기 때문에 시냇물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그러니까 기랑의 모습이 이퀄 뭐라는 얘기야? 이거잖아. 청렴. 됐죠? 이런 게 있구나. 일로 날이 조약돌에 이것 이렇게 시냇가 변에 일로는 이것으로 이렇게 라는 뜻이고요. 날이 시옷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 관역격 조사예요. 뭐뭐의 이거야. 그러니까 시냇물에 다시 말해서 일로 날이 이건 해석이 분분한데 일로 날이 자 그 옆에 거 조약돌이라는 얘기예요. 조약돌 날이는 뭐라 그랬어? 시냇물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보냐면 이렇게 시냇물에 있는 조약돌 이렇게도 해석하고 시냇물 근처의 조약돌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일로 날이 이 얘기를 이렇게 시냇물 근처에 조약돌에
낭이 진이신 진이다. 낭이 기파랑이죠. 지니고 있는 마음의 끝. 자, 이 조약돌에 뭐가 있다고? 기파랑이 지닌 마음의 끝을 줬다. 이건 뭐야? 따르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조약돌에서는 어떤 게 느껴질까? 아까 새파란, 여기에서는 뭐라고? 청렴 이었다며. 단어를 굳이 찾자면 얘는 청렴. 조약돌은 뭐야? 돌이잖아. 단단함. 뭘까요? 강직함.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강직함, 성품, 이런 거죠. 조약돌이. 그런데 이게 바로 뭐라고? 기파랑이 지닌 그런 마음의 끝이래요. 마음의 끝? 그럼 뭘까? 그 사람의 훌륭한 성품들이잖아. 자, 다시 여기로 와볼게. 달과 문답을 하면서 흰 구름, 그럼 이건 뭐야? 하얀색이니까 그만큼 순수함, 이런 게 되겠죠. 자, 해볼게요. 순수하고 청렴하고 강직하고 이런 게 되겠죠. 이게 다 뭐야? 마음의 끝이죠. 기파랑의 특징. 3개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 하고 싶대요? 따르고 싶다. 이 얘기는 뭔데? 본받고 싶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절대적인 예찬이죠. 알겠는 거야? 이 사람을, 기파랑을 절대적인 예찬으로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뭐만 보면 돼? 일단 문답 봐야 돼. 달과, 이게 뭐 물어보는 것 같지 않지만 문답이에요. 달과 문답을 하고 흰구름 따라가는 거니 너? 그랬더니 물론 그런데 흰구름도 따라가지만 저 봐라, 새파란 나비물에도 기랑의 모습이 있다. 이 얘기는 기랑이 흰구름 같이 순수하기도 하고 나리물처럼 뭐하기도 하고 청렴하기도 하고 조약돌처럼 강직하기도 하잖아.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 예찬하는 거. 됐지? 그 다음 얘도 어때? 똑같이 나왔죠? 얘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아. 이렇게 감탄사는 시상 마무리, 감정 집약,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다 똑같아. 작가지가 높아서 서리를 물을 하반 이어로 끝나잖아. 얘들아, 작가지는 뭘까? 이거. 강직함, 청렴함, 순수함, 이런 거. 아이고, 메모를 쳐야겠다. 메모. 얘가 전부 이런 거, 마음의 끝 다 같은 거. 알겠니? 서리는 뭘까? 작가지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가지는 훌륭한 성품, 이런 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서리는 뭘까? 안 좋은 거, 뭐 시련, 안 좋은 거, 고통, 뭐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 이거죠. 이걸 뭐를 화반, 이어, 화반은 아까 뭐라고? 화랑의 짱을 화반이라 한다 그랬잖아. 기파랑 이어, 이렇게 감탄형으로 끝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찬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 노래에서는 대립시어가 나온다.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뭐하고 보죠? 소리. 잣까지. 그죠? 잣까지, 서리. 근데 잣까지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마음의 끝. 이거, 조약돌, 새파란 나리, 흰구름. 오케이? 이것만 알면 얘 끝나는 거야. 다시. 흰구름, 순수. 새파란 나리, 청렴. 조약돌, 강직. 이 모든 말 앞에서 마음의 끝. 다른 말로 비유적 표현으로는 잣까지. 여기에 반대되는 대리어는 서리. 됐나요? 그 다음. 자, 이제 서경별곡. 서경별곡은? 그리고 얘들아, 서경별곡 뒤에도 내가 시를 좀 해놨는데, 이건 배웠니 안 배웠니? 시 3개. 여기 뒤에다 해놓고. 창내고자, 나무도 돌도, 이게 처음에 내가 줬을 때 있었던 것들이거든? 안 했어? 아직 몰라? 일단 넘어갈 거지. 자, 저런 쉽지 않아. 서경별곡 나랑 했다? 했었어? 확실해? 청천벽을 서경벽을 했다고? 학교에서는 했는데 학원에서는 성경물건 기억이 안 나고 성경물건 했어. 나는 기억이 없는데. 요번에? 학교 간 거 아니야? 시간아? 나도 했었어요. 청천벽은 너 왜 기억이 안 나? 임마. 우리 처음에 청천벽 교과서 갈 때 했잖아. 저 그날 안 나왔을 거예요. 진짜? 너 내가 저거 안 보냈어? 근데 그거 봤는데 어. 반응 못 봤어요. 어머, 이거 기다려봐. 화요일에 놈아. 그리고 그리고 했어요. 화요일날 오라니까. 얘도 그때 못 들어가서 화요일날 내가 얘기 따로 해줬단 말이야.
서경별곡이 그거예요? 그 도사 도사가 사고. 막 탔다는 거. 네. 대동강 건너편 꺾어오면 죽여버린다는 거. 선생님 근데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꽃을 꺾는 게 죽이는 게 아니라 남자가 바람을 핀다는 거라고. 둘 다 해석된다고 했잖아. 기억 안 나? 근데 자, 봐봐. 꽃을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그거를 그냥 학교 선생님은 그걸로만 해석할 거예요. 그래, 그럼 알았어. 해볼 없어. 근데 어쨌든 너 학교만 볼 거 아니잖아. 그치? 수능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거는 당연히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뭐라고? 정설이라고. 근데 한 군데 얘기했잖아. 이거 할 때도 이거 할 때도. 뭐라 그랬어? 양준호 박사께 있고 이게 정설이야. 정설은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는 100% 정설에서 날 수밖에 없어. 근데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죠. 학계의 의견들이 얼마나 많아. 그게 교과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니네 선생은 그런 교과서에 그럼 네 스타일로 내겠다. 자기 스타일로 내겠다. 이건 거라고. 그러니까 학교 시험을 볼 때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는 게 맞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볼 때는 내가 한 대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지.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알겠니? 정설대로 하니까요. 언제나. 평가원이나 저거는. 알겠죠? 그래서 자 봐봐. 그 꽃을 꺾는다. 기억나? 그러면 다 힌트잖아 얘가. 기억 안 나 너는? 나긴데. 너는? 나겠나? 헐. 너 지금 봐 다시. 자 일단 보면서 얘기해줄게. 그럼 자 서경별곡 보세요. 서경별곡은 얘들아 뭐라고 이거는? 고려 가요예요. 고려 가요. 얘하고 다르죠? 얘는 뭐야? 향가잖아 향가. 둘 다 19제 향가였고 얘네는 고려 가요예요. 자 고려 가요는 얘들아 명칭 자체가 일단 여요. 이건 뭐야? 우리 배웠잖아 이거. 줄여서 하고 두음법칙 적용한 거잖아. 두음법칙 기억나지? 려잖아. 근데 이게 맨 앞으로 오니까 여가 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요는 뭐를 알 수 있는 말이야? 이 노래의 시대. 아 고려 때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소교라고도 해요. 속은 뭐니? 향유춤을 얘기하는 거죠. 양반 아니고 누구란 얘기야? 속세. 평민들이란 얘기잖아. 아 그럼 이건 평민들이 노래했구나. 그럼 얘들아 평민들은 그때 글자를 알았어 몰랐어? 몰랐네. 그래서 평민들이 노래했다는 걸로 볼 때 전승 형태도 알 수 있죠. 전승 형태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구전됐겠네.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얘를 장가라고도 해요. 노래가 길단 말이야. 기니까 어떻게 했을까? 외우기 힘들잖아. 왜? 입을 불러야 되는데 기니까 잘라서 했어. 그래서 분절체 내지는 분연체라고 같은 말이야. 연이 나눠져 있단 말이야. 분연체, 분절체에다가 뭐가 있어? 후렴구가 있고 후렴구도 있고 여음구도 있어. 여음구는 다 있는 건 아니야. 얼쑤, 아싸, 나난 뭐 이런 정도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상음보로 되어 있고 상음보 중에 3, 3, 2의 글자 수를 가진 게 많지만 100%는 아니고 상음보는 다 맞고 분절체, 후렴구, 상음보는 필수. 얘는 그냥 여음구 3, 3, 2는 없는 것도 있고. 됐니?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가시리하고 서경별곡은 사실은 둘 다 주제가 똑같아. 서경은 그 당시에 수도 고려의 수도가 어디야? 고려의 수도? 서경. 평양. 그래 서경이 평양이야. 평양이잖아. 평양의 옛날 이름이 서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도시 이름을 얘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얘네 둘 다의 공통점은 이별의 정한이에요. 이별의 정한.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은 근데 태도에서 나타나요. 시적 화자의 태도. 얘는 되게 적극적이에요. 얘는 소극적이에요. 님이 떠나는 거를 그래 알았어 가. 자 보세요. 이렇게 해볼게.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이별의 상황이죠. 그래서 가실이고 하는 거야 지금 잠깐. 가실이에서는 뭐가 나타나? 이별의 상황이 나타나요. 날로는 어디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난 어떻게 살라고 너 날 떠나 이거죠. 그 다음 잡사와 두얼이 말하는 이 얘기는 잡아 두고 싶지만 서운해서 안 돌아올까봐. 자 잡사와 두얼이 말하는 서운해서 안 올까봐
서운하지만 선아님 보내온다니 이런다. 서운하지만 보내드리니 가시는 듯 가시자마자 그냥 현재로 다 쓰는 거야. 가시자마자 돌아와 주세요.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봐라. 잡아두고 싶지만 뭐 한다고? 서운해서 안 올까봐. 그러니까 이건 누구야? 화자죠, 화자. 화자고요. 서운하지만 보낸다. 이건 주체를 둘 다로 볼 수 있어요. 님으로 볼 수도 있고, 님으로 본다면 자꾸 나를 잡아 당기는 얘가 어떨까? 아, 짜증나겠죠? 아, 좀 나 가게 해. 이런 거. 어로 보고요. 또 하나, 님으로 볼 수도 있고, 화자로 볼 수도 있다고요. 화자로 보면 어때? 너무 서운하지만, 님을 보내는 건 너무 서운하지만, 그러니까 서운해서 어떻게 서운하지만 그래도 보내드리겠다. 이 부분이 바로 뭐야? 서운하지만 보내겠다. 이 부분이 바로 뭐야? 이거죠. 소극적인 거죠. 뭔데? 이별을 수용하고 있는 거잖아. 수능적, 수능, 체념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소극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자마자 이거는 가시난다 도쇼오쇼쇼 이 부분이거든요. 맨 마지막 여기는 항상 나오면 해석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가시리가 이번에 니네 안 들어가니까 그것까지 주관식으로 낼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해석은 알아들어고요. 뭐라고? 가시는다 도쇼오쇼소 이 말이 가시자마자 돌아와 주세요 라는 말이다 정도만 알아놓으시고요. 그럼 자 우리가 이제 성형법을 하면서는 뭘 주의 깊게 보는데 어느 부분이 얘는 적극적인지 이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얘가 적극적인 거는 얘들아 남 탓을 해요. 아니 님이 떠나는데 그 만약에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그럼 그 지하철 기사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씨 네가 지금 내 남편 떠나 보내고 같이 실어 보내고 그냥 막 그냥 이러는 거예요. 엉뚱한 탓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날 죽이고 가라. 나는 울면서라도 따라가겠다. 울면 똑같이 이별의 상황인데 울면서라도 따르겠다. 그죠? 얘는 지금 보내잖아. 근데 얘는 따라가겠다. 이러고 있죠. 이게 첫 번째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두 번째 사공과 그 안에 사공의 안에 탓을 하죠. 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알겠나?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 서경별곡에서 또 하나 이제 좀 알아두고 가야 되는 건 서경별곡의 이연이 이연은 정석가라고 있어요. 정석가도 고려가요예요. 정석가 6연과 같아요. 똑같아. 그 얘기는 뭘까?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 구절이 이 이연이 되게 유행했었나 보다 그 당시에. 또 하나는 구전되다 보니까 아 이게 저 노래인데 이 노래인데 짬뽕으로 막 들어간다 보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알겠죠? 구전됐다는 거 이런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가요. 고려가요는 얘들아 이렇게 구전되다가 조선 성종에 와서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 조선 성종 때 써진 고려가요 노래집이 3개가 있습니다. 시 기억하라고 했는데 기억해? 그냥 악시만 기억하면 돼. 쓰는 게 나오진 않을 테니까. 악장가사 악학개범 시용형학고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 뭐 이런 데다 썼다. 고려가요다. 이 정도만 알아도 알겠지? 자, 첫 번째 볼게요. 후렴구 나오죠? 여기 후렴구가 뭐니? 위, 주어령중, 두어령중, 다롱들이 이게 후렴구예요. 다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얘들아. 고려가요의 본문과 후렴구의 내용은 뭐 하다고요? 다르다. 전혀 상관없다 그랬죠? 내용은 유기성이 없다. 얘예요. 왜 그렇다 그랬어? 이유는 뭐예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뭘로 됐기 때문에? 고전. 뭐라고? 고전. 뭐래 조선시대에? 이거 봐라. 했었는데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 조선시대에 궁중음악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봐. 조상들 노래잖아. 그런 때니까. 그러니까 뭐 사랑해서 이별하고 어쩌고 저쩌고든 뭐든 간에 지금 후대 사람이잖아. 난 조선이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게 궁중음악으로 쓰였다니까. 그러니까 어때? 노래는 가시리 내지는 서경별곡을 노래하면서도
뭐라 하는 거야? 나라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송축 이런 내용이 뭘로 들어가? 후렴구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아니면 아예 의미가 없든가. 뭐도 있냐면 아우 동동다리, 동동에는 아우 동동다리가 나오거든. 이게 뭔 말이냐? 그냥 붙이는 소리야. 붙이는 소리. 이렇게 의미 없거나 아니면 조선에 대한 송축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 가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헤어지고 있잖아 지금. 가시리 버리고 가시리 이러면서 뭐라 했냐면 위진질과 태평성대가 나와. 이게 후렴구야. 이게 뭔 말이냐? 님이 떠나고 있는데 우리는 태평성대를 원합니다. 장난하냐? 이런 식이라고. 알겠지? 청산벽국도 어때? 우리 배웠잖아. 청산벽국도 뭐라 그랬어? 아, 난 현실 너무 짜증나. 싫어. 제발 좀 그만하자 이제. 였잖아. 그런데 얘가 뭐라 그래? 후렴구에서는 막 힘들어 죽겠어. 고독해. 짜증나 죽겠어. 근데 얄리얄리 야랑숑 막 이런 게 나오잖아. 뭔지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라고 본 거야. 자, 위 들어준 단어들이 얘도 이제 아무 의미 없는 동기동동 이런 정도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걔는 빼고 갑니다. 그 후렴구는. 자, 맨 위에 서경이, 아질가 이런 게 영구예요. 그러니까 뭐 아싸, 뭐 얼쑤 이런 정도. 서경이 서울이지만 이 얘기죠. 반복도 나오네. 근데 반복 중요하지 않아요. 반복은 왜 하는 거야? 보통은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얘는 강조가 아니라 노래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운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들아, 서경결곡이나 고려가요에 나타나는 반복은 뭐가 아니라고요? 강조가 아니라고요. 그냥 운율을 맞추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뒤에 것만 읽으면 다 끝나는 거죠. 사실은 서경이 서울이지만, 서울은 수도를 말하는 거죠. 서경이 수도지만, 그러니까 고려 때 거라서 알 수 있고요. 닭꼰대, 소성경, 고에 말한 닭꼰대, 이건 닦은 곳 이런 뜻이에요. 닦았다고요. 중수하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닦다, 중수하다. 중수가 뭔데? 수도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여기다 이제 이걸 세웠다고, 나라를 세웠다 이런 얘기야. 거기를 닦았다 이 얘기야. 이런 얘기. 문지르고 닦는 게 아니라 판판하게 닦았다. 길을. 소성경 뭐야? 작은 서울을 고해 말한, 얘들아 괴다 우리 이거 했네. 괴다 사랑하다. 작은 성경, 작은 서울, 평양을 사랑하지만은 여해물은 질산배 버리시고 여러 해 동안 손때가 묻은, 해석 이렇게 해도 되고, 뭐라 그랬어? 여이기보다는 이렇게도 해석한다 그랬어. 이건 니들 선생님이 해준 대로 하면 되니까. 여이기보다는, 이거 무슨 얘기야? 님과 헤어지기보다는, 됐어요? 질산배를 버리고서라도, 질산배는 뭘까 얘들아? 질산배? 이 사람이 화자가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질산배 이렇게 하는 거, 여자들이 하는 거. 그리고 이 여자가 뭐가 강한 사람일까요? 생활력이 강한 사람, 돈도 벌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뜻해주는 거죠. 그런 질산배를 버리고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괴실한데 울어 꼼존이 노이다. 사랑해 주시기만 한다면 울면서라도 따르겠습니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봐. 이 여자는 얘랑 다르죠. 이 여자는 지금 울면서라도 갈 거예요 라고 하지 않았잖아. 가실이는. 그죠? 근데 지금 이 서경벌곡의 주인공은 어때? 울면서라도 내가 따라가겠다. 네가 나 사랑해 주기만 한다면. 이러니까 계시란데 울어 꼼존이 노이다. 울면서라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별의 상황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이게 바로 뭐라고? 아까 이거. 정석과 육연과 똑같다 그랬지? 얘는 간단합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우공, 이건 외롭게 지냄들 신, 믿음, 신이야. 그치겠습니까? 이거거든? 자, 그러니까 얘도 봐봐. 얘네 둘이 뭐가 되니 지금? 대꾸 되는 건 알겠나?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가 대꾸가 되죠. 대꾸가 되고, 자, 끊어지겠는가? 그치겠는가? 둘 다 뭐죠? 서리가 되죠. 그러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이건 뭘까? 구슬은 뭘까? 인연이나 사랑 이런 게 되겠죠.
신이야 떨어지겠냐? 똑같겠죠? 우리의 사랑이야 끊어지겠냐? 안 끊어진다. 이별해도 우리 사랑은 영원하다. 그 다음 천년을 외롭게 지낸다 한들 이게 뭔데? 이별 상황이잖아. 이별의 상황이 온다 한들 신이야 그치겠는가? 그럼 신도 얘랑 똑같겠죠. 우리 사랑은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노래의 주제는 뭐예요? 영원 불변하는 사랑이지. 내 사랑은 영원히 불변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이게 그러니까 정석갈도 나온다고. 그 다음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자 옛날에는 대동강 이 대동강 제목서가 대동강이 뭐예요? 그럼 여기서는 대동강 이별의 공간이 되겠죠. 대동강 강이 있으니까 거기 뭐가 지나다녀? 뱃사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공아 배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거든요. 그럼 사공 당연하잖아요. 그 사람 2일인데 그게 그죠? 근데 지금 그 사람 다 찾고 있는 거야. 네 각시가 럼난디 몰라서 자 내 각시 이게 뭐예요? 사공의 아내예요. 사공의 아내가 럼난디 음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음탕한지 몰라서 열배에 연준다. 열배에 연준다. 자, 열배는 뭐야? 가는 배에 연달아 태우다. 태원느냐 예요. 자, 가는 배에 연달아 태워 누구하고 누구를? 자기 남편하고 그 아내를 이란 얘기인데 말이 되냐? 걔네들이 진짜로 같이 그렇게 가겠니? 아니거든요. 탓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진짜로 이 여자가 음탕한지 아닌지 알게 뭐야. 그지? 그냥 뭐 하는 거야? 사공의 아내한테 말도 안 되는 탓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 종로에서 땀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 들어보셨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는 배에 연달아 태웠느냐 사공아. 사공 탓하고 있는 거죠. 사공 사공은 죄가 없는데. 그래서 건너편 꽃을 대동강 건너편 꽃을 그 건너편 꽃이 누구라고요? 그 상대 여자겠죠. 여자 남편이 바람난 여자. 건너편 꽃 그런 걸 정부라고 합니다. 남편이 바람난 여자. 그 꽃을 꺾어서 배 타들면 겉꼬리이다. 배 타들면 배에 태우면 그 여자를 태우면 겉꼬리이다. 꺾어버릴 거다. 자 의미는 이거예요. 꺾어버릴 거다. 그런데 이 겉꼬리이다를 뭐라고? 이거 봐. 누가 두 개다로 써줬잖아. 아까 저기 시간이 두 개로 다 본다고요. 님으로 보면 님이 뭐예요? 그 건너편 꽃으로 얘기했으니까 맨 끝이야. 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한 거야? 꽃을 님이 꺾었다. 꽃이 누구라고? 그 여자라고. 정부. 그러니까 그 여자를 꺾었다. 그래서 자기가 취했다는 얘기라고요. 남자가 취해서 집으로 후실처럼 첩처럼 데려온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니네 선생은 지금 그렇게 하나 했다는 거잖아. 요렇게 데려올 것이다 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꽃을 꺾는다 이 의미고요. 그 여자를 취하다 라는 의미가 된다고. 자 이걸 뭘로 보면? 님으로 보면 그녀를 취하다 로 보는 거고, 하자 입장에서 꺾어버리겠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다 가만히 안 둬버려. 죽여버려. 용서하지 않겠다 인데 니네 선생님은 뭐로 보라고? 요거로 보라고 했대. 됐죠? 꺾어버리겠다 이거를 그 여자를 취했다 이런 쪽으로. 자 그러니까 얘들아 이 여자가 좀 더
적극적이고 이거는 알겠죠? 얘들아 지금 그 부분 요 부분에 필기가 조금 안 된 부분은 넘겨보세요. 하나 둘 넘겨보세요. 넘기면 그 뒤에 얘는 뭐냐면 이거 잠깐 봐봐.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거 봐봐. 아니 그냥 이것만 보라고. 여기 있는 거는 뭐예요? 문학사 개간해 놓은 거예요. 개간. 본문, 상문 이런 거 쭉 해놓은 거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나는 이거 안 읽었다. 그럼 그냥 넘어가면 여기 이렇게 다 해놨잖아. 그러니까 요걸로 보시면 되죠. 알겠죠? 그 서경별곡까지 일단 이걸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창제고자랑 이 시조세편은 만약에 니네 나중에 들어간다 하면 보고 안 들어간다 하면 말고 근데 그냥 읽어만 봐도 문제 푸는데도 도움은 될 거야. 이걸 그러면 얘들아 이거 바쁘죠? 문제 다 빨리빨리 풀어야 되죠? 내가 어디까지 풀어와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이 모든 건 어쨌든 다음 주 말까지는 쓰셔야 돼요. 1주 전. 다음 주 말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 다 풀어와야 돼. 그러니까 모든 나하고 지도부단 모든 걸 다 풀어와야 돼. 그래야 마지막 주에는 모의고사처럼 내가 쭉쭉쭉 줄 거거든. 알겠니? 아가 윤서야 그거 좀 꺼 이제. 찍을 사람